굿모닝 마켓입니다. 9월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시기상조였던 걸까요? 어제는 유가에 미끄러졌는데 오늘은 마치 모난돌이 정맞듯 잘 달리던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날아온 돌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전거래일 대비 0.5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70% 하락,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내리면서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만큼 기술주들이 시장 전체를 끌어내린 하루였는데요. 특히 시총 상위주들 중에 애플 보시면 마이너스 3.58%에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막판까지 주가 변동성이 컸는데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로도 마이크로소프트 0.20%, 아마존 같은 경우 1%, 엔비디아도 3%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테슬라 최근에 시총 상위주들에서 함께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중에는 4%대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낙폭 줄여가면서 1%대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날아온 돌의 출처는 유럽과 중국이었습니다. 우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된 빅테크사들 목록이 이처럼 공개가 됐습니다. 소위 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사들인데요.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총 22개가 주요 서비스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선호한 것이 금지됩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위반 시 연간 매출액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 이후 기업들은 대응 방안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애플은 한 번 더 돌을 맞습니다.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잘 타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중앙기관의 아이폰과 외국 브랜드 기기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집에서 쓰는 기기를 직장에 갖고 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물론 중국이 아이폰 사용을 규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애플은 총 매출의 약 19% 정도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이번에는 규제에 나서는 부처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었다는 점에서 이날 주가와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에게 내렸던 규제와 꼭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이날 시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밑바탕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8월 ISM 비제조업 PMI 지수가 54.5로 집계가 됐는데요. 직전월 수치인 52.7보다는 높은 수치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인 52.5도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12월 49.1을 기록하고 올해 들어서는 50을 쭉 상회하면서 8개월 연속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서비스 업황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확실히 물가가 잡히길 바라는 연준이 바라는 방향은 아닌 듯합니다. 이날 발표한 베이지북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요. 7월과 8월의 경제는 여가 활동에 대한 억눌린 수요에 힘입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대목을 보면 이런 단기적인 소비 형태가 하반기로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건 앞서서 앵커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 전일보다 0.98% 오르면서 배럴당 87.54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일각에서는 주요 생산국의 감산 조치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고민을 자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이날 국채금리도 다시금 오르는 모습입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 보면 0.06%포인트 오르면서 5%대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장기물인 10년물 금리도 상승하면서 4.2%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은 경제지표와 더불어서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줄지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8월 무역수지 지표 예정되어 있어서 유가에 영향 주는지 추가적으로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유럽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통화정책 이벤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